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? 누군가 별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적. 그 순간에는 그냥 웃고 넘긴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고 샤워를 하다가도 갑자기 떠오르고 누워서 불을 끄면 그 장면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. 그때 그런 뜻이었나? 나를 무시한 건가? 내가 너무 부족해 보였나?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? 분명히 이미 끝난 일인데 내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. 상대는 이미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도 그 한 장면에 붙들려 있습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초인데 괴로움은 왜 몇 시간, 며칠씩 가는 걸까요?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예민해서 그래? 원래 생각이 많아서 그래. 성격이 좀 그런 거 아니야?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쩌면 당신이 힘든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몰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퇴근길 지하철입니다. 오늘 회의에서 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.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? 짧은 말이었죠. 회의는 끝났고 다들 노트북을 덮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진짜 회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. 내 머릿속에서 말입니다. 지금 나 들으라고 한 말인가?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건가? 다른 사람들도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겠지. 이제 평가 끝난 거 아냐?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? 보셨습니까? 실제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.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재방송됩니다. 자막도 붙습니다. 무능 판정 위기. 조직 내 입지 흔들리나. 당사자, 멘탈 붕괴 직전.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을 느낍니다. 심장이 뛰고, 배가 묵직해지고, 밥맛이 사라지고, 자존감이 푹 꺼집니다. 이때 중요한 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항상 사건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더 오래 아프게 만드는 건 사건 뒤에 붙는 해석입니다. 말보다 그 말에 내가 붙인 뜻이 더 아프고 상황보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 이야기가 더 오래 갑니다. 이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. 아침에 인사하던 동료가 오늘은 표정이 굳어있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다고 해봅시다. 실제 사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. 동료가 짧게 인사했다. 그런데 우리의 뇌는 이 한 줄짜리 사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. 나한테 뭐 불만 있나? 지난번에 내가 뭐 실수했나? 혹시 내 얘기 들은 건가? 요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점심시간쯤 되면 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. 아, 이거 관계가 틀어진 건가? 팀 안에서 내 이미지가 안 좋은가 보다. 이러다가 나만 겉도는 거 아냐?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밤새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.
우리 뇌가 빈칸을 너무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. 모르면 모르는 채로 두지 못합니다. 설명이 없으면 만들어내고,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추측하고, 정보가 부족하면 상상으로 채워 넣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마치 원래부터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. 왜 그럴까요? 사실 이건 뇌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입니다. 어떻게든 세상을 빨리 이해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겁니다. 아주 오래전에는 이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겠죠? 풀숲이 흔들렸을 때 바람일까? 동물일까? 하고 오래 고민하는 쪽보다 일단 위험할 수 있다고 먼저 판단하는 쪽이 더 잘 살아남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뇌는 정확함보다 빠른 해석을 먼저 택하도록 오래 설계돼 왔습니다. 문제는 그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과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. 팀장의 한마디, 짧은 카톡, 늦은 답장, 무표정한 인사. 이런 작은 신호에도 뇌는 곧장 의미를 부여합니다. 그리고 그 의미가 대개는 가장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왜냐하면 뇌의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해서 놓치는 것보다 나쁘게 해석해서 대비하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최악을 상상하는 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. 당신 뇌가 너무 열심히 당신을 지키려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. 다만 그 방식이 지금의 삶에는 너무 과격한 것뿐입니다.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더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생각이 많다는 건 깊이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세세하게 보고, 연결해서 보고, 앞뒤를 읽고, 패턴을 찾는다는 뜻이죠.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불안해도 그대로 쓰인다는 겁니다. 원래 패턴을 잘 찾는 사람은 없는 패턴도 찾기 시작합니다. 연인이 답장을 늦게 보냈습니다. 한 번은 그럴 수 있죠.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 번째 늦는 순간, 머릿속에서는 해석이 시작됩니다. 관심이 식은 건가? 예전 같지 않은데? 나한테 질린 거 아냐?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인가? 실제로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. 핸드폰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뇌는 모른다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. 그래서 규칙이 없는 곳에 규칙을 만들고, 패턴이 없는 곳에 패턴을 심고, 그 위에 이야기까지 쌓아 올립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진짜로 괴로워집니다. 즉, 현실보다 먼저 해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.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의 사건을 넘어 자기 자신 전체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. 회의에서 한번 지적받으면 이번 일은 내가 부족했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로 갑니다. 누군가 나를 차갑게 대하면 저 사람이 오늘 예민한가 보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인가로 넘어갑니다. 연애가 끝나면 이번 관계가 안 맞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가 됩니다. 보십시오. 사건은 하나였는데 결론은 늘 나 자신 전체에 대한 판결이 됩니다. 이게 바로 내가 자주 하는 거짓말입니다. 하나의 경험을 영원한 정체성으로 둔갑시키는 것. 한 번의 실수를 내 인생 전체의 증거처럼 포장하는 것. 한 사람의 반응을 세상 전체의 평가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.
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. 그만 생각해야지. 잊어야지. 신경 쓰지 말자.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할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. 왜냐하면 생각을 없애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생각에 계속 주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불을 끄고 싶은데 계속 산소를 불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필요한 건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. 핵심은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.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. 아, 지금 또 내 뇌가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.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. 이 말은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그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리게 해줍니다. 그러면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.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바로 빨려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 틈이 생기면 우리는 생각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 머릿속 해설자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. 상황을 중계하고, 의도를 추측하고, 미래를 예언하고, 최악의 결말을 자막으로 깔아주는 해설자 말입니다. 그 해설자는 늘 자신감이 넘칩니다. 이건 분명 너를 무시한 거야. 이건 완전히 망한 거야. 이제 다 틀렸어. 넌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. 예전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. 잠깐, 저 해설자 또 너무 앞서가네.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는데? 지금은 해석이지. 사실이 아니잖아.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생각의 힘이 꽤 줄어듭니다. 실제 일어난 일과 내가 덧붙인 이야기를 구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.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. 기분이 안 좋아. 찝찝해. 그냥 좀 별로야. 그런데 감정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뇌는 그 빈자리를 또 상상으로 채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. 지금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수치심이 올라온다. 혹은 나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잃은 것 같아서 불안하다.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막연하던 것이 윤곽을 가집니다. 윤곽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머릿속 소설의 재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. 이건 꽤 중요합니다. 막연한 불안은 커지지만 이름 붙은 감정은 다룰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생각은 언어로 움직입니다.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부르고 그 문장이 감정을 부르고 그 감정이 또 다른 문장을 만듭니다. 이 흐름을 잠깐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. 혹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손끝에 닿는 촉감을 느끼고 차가운 물로 손을 씻어도 좋습니다. 중요한 건 생각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. 머릿속 이야기에서 잠깐 나와 지금 여기에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. 생각 속 세상은
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나 이미 끝난 과거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몸은 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소설의 볼륨은 조금 낮아집니다.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주어를 바꿔 말하는 겁니다.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. 망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. 나는 부족하다 대신 부족하다는 해석이 올라오고 있다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면 불안이 곧 내가 됩니다.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불안은 내 안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나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.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생각과 나를 붙여놓으면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. 하지만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그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즉,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원고를 읽고 있는 편집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방법을 안다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오늘 알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.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? 중요한 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생각에 끌려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. 예전에는 한번 떠오른 생각에 3시간, 반나절, 하루를 끌려갔다면 이제는 1시간 만에 또 시작됐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. 예전에는 그 생각을 100% 믿었다면 이제는 중간쯤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일 수도 있다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. 그게 변화입니다.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.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강한 변화입니다.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생각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. 오히려 많은 경우 그건 당신의 뇌가 너무 성실하게, 너무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문제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.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에 휘둘리는 게 위험한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각은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. 계획을 세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앞을 내다보게 해줍니다. 하지만 그 도구를 내가 쓰는 건지, 그 도구가 나를 쓰고 있는 건지,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점점 생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. 그러니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. 머릿속 목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전부 믿지 않는 것.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바꿉니다. 오늘 밤에도 어쩌면 같은 생각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.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를 수도 있고, 내가 했던 실수가 떠오를 수도 있고,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벌써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예전처럼 바로 그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딱 한 번만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. 지금 이건 현실이 아니라 내 뇌가 붙이고 있는 해석일 수도 있다. 그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 휩쓸리는 사람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밤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. 오늘도 머릿속은 쉬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.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. 생각에 끌려가는 하루보다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당신을 조금 더